여러분, 드디어 나왔습니다. 한국 오컬트 영화의 거장이신 장지연 감독님의 신작 파묘가 곧 1000만 관객을 앞두고 있는데요. 많은 의미와 상징을 담은 오컬트 영화답게 지금 유튜버와 커뮤니티에서는 파묘를 파헤치느라 난리라고 합니다. 이런 때 오컬트와 판타지 전문 유튜버인 제가 이 영화를 안 다뤄볼 수 없겠죠? 그런데 워낙 많은 분들이 심도 깊은 해석을 내놓으셔서 더 이상 파고들 곳이 없긴 한데요. 아쉽게 몇 군데 놓친 점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컬트 전문 유튜버가 조금 색다르게 리뷰하는 파묘, 지금 한번 파헤쳐볼게요. 참고로 개인적인 해석이라 틀릴 수도 있으며 강력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시청에 유의하세요. 파묘, 영화치곤 굉장히 특이한 제목인데요. 저는 이 파묘라는 제목이 영화의 본질이자 주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의 해석을 보니 제목에 주목하신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파묘, 말 그대로 묘를 파헤친다는 의미인데요. 제목답게 이 영화는 묘를 파헤치는 것으로 시작해 묘를 파헤치는 것으로 끝납니다. 네, 파헤치는 것이 이 영화의 주제인 것이죠. 그러니 관객인 우리들 또한 이 영화가 가진 진짜 의미를 파묘해봐야 합니다. 영화 속에서는 파묘는 매곡로 박근현의 묘와 오니의 묘, 크게 이렇게 두 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두 관 모두 한 곳에 묻혀 있는데요. 관 위에 관을 묻는 형태인 첩장으로 말이죠. 그래서 영화 또한 박근현의 관을 파헤치는 1부와 오니의 관을 파헤치는 2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관객들은 1부에서 열심히 다져놓은 긴장감과 공포감을 2부로 전환하면서 전부 잃어버렸고 1부에서 박근현의 악령으로부터 느꼈던 공포감이 오니라는 괴물에서는 거의 느끼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분명 감독 또한 영화를 이렇게 나눠버리면 이런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았을 텐데요. 어째서 영화를 둘로 나눈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감독이 관객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영화 속에 두 개의 관을 묻어놨으니 그 두 개를 파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개의 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개의 관이 사실과 진실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과 진실. 여러분들은 이 둘의 차이를 아시나요? 사실은 있는 그대로의 현상이라고 한다면 진실은 그 사실 너머에 감추어진 본질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자신의 강아지를 죽였다라는 사실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나 이 사실에서 철수가 보신탕을 끓이기 위해 자신의 강아지를 죽인 것인지 강아지가 너무 나이가 들어 고통스러워하자 눈물을 머금고 안락사시킨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사실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 여러 숨겨져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과 진실은 명백히 다른데요. 감독은 영화에 이것을 숨겨두었습니다. 박근현이라는 사실 아래에 온이라는 진실을 말이죠. 일부의 박근현의 관이 의미하는 것은 아마도 영화의 표면적인 사실들일 것입니다. 영화 속에서 박근현의 묘지석에는 좌표 외에는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지만 영화 속 주인공들은 물론 관객들도 전부 그것이 박근현의 묘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네, 굳이 묘를 파지 않아도 표면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이를테면 이 영화가 오컬트 영화라던가 대놓고 항일 메시지를 담고 있다던가 하는 것들을 말이에요. 주인공들의 이름부터 자동차 번호판, 악당들과 소재까지 이 영화가 항일 영화가 아니라고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에서 감독 또한 이 영화는 처음부터 의도된 항일 영화였다고까지 말했고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파묘가 반일 선동을 부추기는 좌파들의 영화라고 비난하고 있죠. 심지어는 실제로 밝혀지지조차 않은 도시 괴담인 일제의 풍수 침략설까지 소재로 삼고 있으니 이에 대해 더더욱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항일은 전부 표면적인 것들일 뿐 감독이 진정으로 던지고자 했던 메시지는 아닙니다. 감독의 진짜 메시지는 그 아래 오니의 관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니의 관이 2부에서 파헤쳐지는 것입니다. 1부와 2부는 동티라는 사건으로 교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 박근현의 묘를 파헤치던 인부가 4부로 노래온나를 죽여 동티에 걸리고 맙니다. 이에 상덕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동티로 인해 다시 한번 묘자리를 찾게 되죠. 이미 파헤쳐질 대로 파헤쳐진 묘, 더 이상 팔 필요도 팔 것도 없어 보이는 이 묘지를 상덕은 기어코 한 번 더 파헤쳐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감독이 관객들에게 원하는 바인데요. 이미 파헤쳐져 모든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한 번 더 면밀히 파헤쳐보라고. 그 아래에 진실이 담겨져 있으니 말이죠. 만약 더 이상 진실을 파헤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화 속 인부가 동티에 걸린 것처럼 평생을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꼭 그 안을 더 파보라고. 그렇게 2부가 시작됩니다. 상덕은 묘지를 파헤쳤고 그 아래에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하나의 관이 나왔습니다. 세로로 박힌 거대한 관, 즉 감독이 묻어둔 진짜 메시지가요. 이에 영근은 계속해서 관을 도로 덮어두자고 말합니다. 더 이상 건드려봤자 좋을 것 없다고요.
설령 그게 민족의 정기를 끊기 위해 일제가 심어둔 쇠말뚝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그러자 상덕은 설령 99%의 쇠말뚝이 가짜였다고 할지라도 단 1%의 가능성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관을 파보자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곳에선 살아있는 쇠말뚝인 오니가 나왔고 상덕의 의심은 적중했습니다. 모두가 그만 파자고 더 이상 뭐가 있겠냐며 말렸지만 그의 고집이 결국 진실을 파헤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 살아있는 쇠말뚝인 오니는 영화가 만든 100% 허구인데 반해 일제가 한반도에 박아놓은 쇠말뚝은 현실에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네, 영화 속 상황을 현실에 대입해보면 정반대인 것이죠. 그런데 영화 속에서 쇠말뚝은 단 한 번 등장합니다. 그것도 땅속에 묻혀있는 채로 발견되는 것이 아닌 보국사 창고에서 먼지가 가득 쌓인 채로 말이죠. 그래서 이 쇠말뚝들이 진짜로 일제가 박은 쇠말뚝들이었는지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 말뚝을 보관하고 있던 보국사 스님 또한 이것이 진짜 그 말뚝들인지 철혈단이 어떤 단체였는지조차 모릅니다. 모든 것은 그저 상덕의 의심뿐이죠. 그런데 이 가짜 쇠말뚝들을 보고 상덕은 진짜 쇠말뚝인 오니를 찾아내는데요. 정작 진짜는 가짜요. 가짜는 진짜라니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차라리 오니 말고 진짜 쇠말뚝이 오니 아래에 박혀 있었고 오니가 그것을 지킨다는 설정이었으면 무난했을 텐데 말이죠. 그렇다 보니 이를 본 관객들은 너무나도 의아해합니다. 답답하시겠지만 어쩌면 관객들이 이런 의문을 품고 또 불편해하는 것이 감독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를 위해 감독은 의도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일제의 풍수 침략이라는 민감한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던 것이고요. 처음부터 항일 메시지를 담고서 말이죠. 감독의 의도대로 사람들은 일제의 풍수 침략이 실제로 있었느냐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제의 풍수 침략에 대해선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정말로 일제가 한반도의 정기를 끊기 위해 쇠말뚝을 박았던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토지 측량과 군사용 막사를 짓기 위해 박았던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태로 남아있죠. 정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한 해프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극장에서 던졌던 그래서 뭐 일제의 쇠말뚝이 진짜라고 아니라고 라는 물음이 극장을 나와서도 이어지게 됩니다. 아주 찝찝한 채로 말이죠. 이는 감독이 관객들에게 영화가 끝나더라도 내가 묻어둔 현실 속 진실을 찾으라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관객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진실을 보기 위해 끊임없이 의심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라고요. 자, 그럼 이제 영화 속 메시지는 그만 파헤쳐보고 이젠 그 진실이란 게 대체 뭔지 이야기해봅시다. 사실과 진실을 의미하는 두 개의 관해는 현실에 많은 것들을 대입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영화 속 예를 들어볼까요? 매국노 박근현은 명당의 자리에 묻힌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그곳은 묘자리로 쓰기엔 악지 중의 악지입니다. 이것이 진실이죠. 또 박근현의 후손들 같은 친일파 후손들이 여전히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사실입니다. 반대로 철혈파 같은 수많은 이름 없는 독립운동가들은 잊혀졌으며 그의 후손들은 궁핍하게 살아가고 있죠. 이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영화가 사실을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제작했기 때문에 관객들이 더더욱 이 영화에 공감하고 분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아래에 잠긴 진실은 무엇일까요? 친일파를 그토록이나 혐오하고 또 청산해야 한다고 부르짖으면서도 그 친일파의 후손들이 정치인을 해먹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 어느 한쪽 정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좌우 상관없이 친일파 후손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렇게 본인들 스스로가 친일파의 후손들이면서 친일선동, 반일선동으로 국민들을 양분하고 있는 현 상황. 그러나 정작 국민들은 그것들을 모른 채 그저 어느 한쪽 정당에 서서 상대편 정당을 욕하고 있습니다. 토착 왜고라느니 반일선동꾼이라느니 하면서요. 이렇게 국민들이 선동되어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 그 정치인들은 좌우 상관없이 또 다른 매국 행위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실이죠. 그리고 문제의 쇠말뚝. 쇠말뚝은 또 어떻습니까? 일제는 우리나라의 정기를 끊어 발전하지 못하도록 쇠말뚝을 박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던가요? 아니면 효과가 있었나요? 이 망할 쇠말뚝 때문에 남북한이 분단됐고 대한민국은 고작 세계 인구 29위, GDP 순위 13위, 국방력 10위에 한류가 세계를 휩쓸고 치안과 공공서비스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밖에 되지 못했나요?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고작 이 정도밖에 하지 못한 것인가요? 고작 이 작은 쇠말뚝 몇 개 때문에? 전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도 감독은 이 점을 꼬집고 싶었을 것입니다. 쇠말뚝이라는 있지도 않은 도시 괴담에 집중하지 말고 일제가 그 쇠말뚝을 대체 왜 박았는지를 보라는 것이죠. 일제가 쇠말뚝을 박은 이유는 토지 측량과 군대 막사를 짓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둘 다 조선을 침략하고 수탈하기 위해 박은 것들이죠. 그러니 우리는 풍수 침략이라는 허무맹랑한 소리에 더 이상 현혹되지 말고 일제의 침략 그 자체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분단된 것은 김일성 같은 민족의 원수와 이념 대리 때문이었지 쇠말뚝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이룬 여러 업적들 또한 아주 대단한 것들이며 이것도 전부 우리가 노력해 일군 것들이지 쇠말뚝 때문에 이 정도밖에 하지 못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엔 여전히 수많은 쇠말뚝들이 존재합니다. 출산율 문제, 경제 문제, 국방 문제, 사회 문제, 세대 갈등, 남녀 갈등, 좌우 갈등, 지역 갈등 등 많은 문제들이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이 쇠말뚝들의 본질은 보지 못하고 쇠말뚝 그 자체만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쇠말뚝을 전국 곳곳에 심어놓은 이들의 계략대로 말이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현실적으로 파헤치는 것이 아닌 쇠말뚝 탓만 합니다. 마치 영화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일반인들의 눈에는 어린 곰 한 마리 때문에 일어난 일인 양 보이는 것처럼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진실은 외면한 채 이 곰을 살리네 죽이네 서로 싸우고만 있습니다. 참 우습지 않을 수 없죠. 만약 이러한 감독의 의도가 없었다면 아마도 영화 끝에 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뽑아야 할 쇠말뚝은 일제가 심어놓은 쇠말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뽑아야 할 쇠말뚝은 현재 우리 사이에 박혀있는 새로운 쇠말뚝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발 서로 그만들 좀 싸우고 단결해봅시다. 상덕의 말처럼 앞으로 이 땅에 살아갈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말이죠. 저는 상덕의 이 독백이 영화의 가장 큰 메시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 다들 안녕?